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당뇨병이 오래돼서 한쪽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아주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당뇨병에 걸렸는데 약도 제대로 안 먹고 눈도 안 보이면서 그냥 똥배짱 부리는 남편이 있다 하고, 어떤 남편은 또 마누라가 또 당뇨병이 심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없이 하는 거예요. 당뇨병 감소 배경에는 항상 섬유질 증가가 있었다. 그러면 당뇨병을 줄이려면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섬유질 부족은 당뇨병을 격정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당뇨병을 줄이려면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혈당증을 유발하는 선진국의 잘못된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저혈당증이 되면 또 잘못하면 뇌 기능도 저하가 돼요. 이 저혈당, 당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당 수치가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저혈당증도 나중엔 당뇨병을 부르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혈당증이라는 경우는 당 조절계 기능이 고장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저혈당증이란 일반인들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50ml 이하다 이야. 뭐 밥을 먹었는데 평상시에 혈당이 전부 다 식후 2시간 이후에는 100에서 140 정도가 돼야 되는데 50 이하인 경우를 얘기해. 그러면 어지럽고 막 헛소리라고 그래요. 이러한 경우를 저혈당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교수이고 또 영국 당뇨병 학회 회원인 젠킨스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유질이 있으면 당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췌장의 자연적인 리듬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속도와 딱 알맞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마냥 잘 되고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먹는 것에 맞게 소화 효소와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이러한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 조시가 맞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혈액 중에 당분의 농도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는 그냥 사과를 우작우작 그냥 씹어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갈아서 그냥 강팔에 갈아서 먹는 게 있고, 하나는 주스를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치나 인슐린의 분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를 먹은 경우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저혈당증과 고혈당이 반복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결국은 당뇨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대로 씹어 먹을 경우에는 이 상승 곡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도 않고 급격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스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설탕이나 신밀가루처럼 급격히 상승과 하강을 나타내서 결국은 당뇨병이 발생한다 하고 정리할 수 있고, 씹어 먹는 것은 이러한 거기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판에 갈아 먹는 것은 중간치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마트에서 사는 그 무가당의 과일 주스는 어떠냐라고 질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가당의 과일 주스도 저혈당이나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로데시아 대학의 연구인 학자들이 실험 결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이나 설탕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서구식 식사는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만든다고 확실하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인들에 비해서 동대학에 있는 백인 교수나 백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체내의 인슐린은 흑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치가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으면 혈당치가 낮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 현상, 혈당치가 높은 상태, 이건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인의 경우 체내에서 인슐린의 활동이 아주 나쁘다. 이 나쁘게 된 원인은 바로 식습관에 있습니다. 백인들은 지방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섬유질이 부족한 이러한 식습관을 하고 있는 반면에 흑인들은 전분질이 많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흑인들은 당뇨병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또 백인의 경우는 인슐린의 활동이 지방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므로 인슐린의 양이 많아도 그 작용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슐린의 양이 많다는 것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담이 더해지고, 즉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차차로 그 기능이 쇠퇴해서 마지막에는 당뇨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당뇨병이 없는 이유가 섬유질을 많이 먹고 있고 이 섬유질이 결국 비만을 방지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비만자들은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섬유질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요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인슐린 분비, 아까 백인처럼 인슐린 분비가 많으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당뇨병이 유발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야생동물은 당뇨병도 없지만 비만인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동물들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세요.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에 불필요한 이런 영양성분들을 섬유질이 먹으면, 이 야생동물들처럼 섬유질을 먹으면 이 체내에 불필요한 영양분들을 잉여 영양소들이죠. 이런 걸 전부 다 체외로 배출해서 비만도 없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야생동물 아주 날렵한데 이 동물들은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뚱뚱해요. 여기도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저께도 강아지 그 시추라죠. 요 콧잔등이 있고 눈깔바리가 큰 거.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뒤에서 쉿 했으면 벌써 다른 개들은 벌써 꽁지가 빠져나고 앞으로 뜁니다. 뒤 한번 돌아보고 어떤 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팍 하고 튀어나가서 냅다 뜁니다. 근데 이놈의 강아지는 내가 왜 해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이렇게 그냥 감방이다. 그냥 이렇게 가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뭐 교수님 강아지. 근데 이놈의 강아지가 이거 내가 했어요. 아이고 교수님 이거 너무 비만 아니야? 그랬더니 교수님도 다 웃으면서 아유 죽겠어요. 이게 저 길가에 나가면 아예 안 가고 퍼질러서 그냥 배를 깔고 쫙 넘어져 있대요. 그나마 이 사람 안 되는 길이니까 그나마 어그적한데요. 아 이거 굶겨야 돼. 에? 교수님 요즘 굶겨. 이게 너무 비만이다. 그랬더니 아유 이게 문제라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오간. 그래서 그런 강아지 봤어요. 그래서 이 비만인 강아지는 나중에 당뇨병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당뇨병이 오고 비만, 당뇨, 암,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개도 다 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그래. 그러나 야생동물에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섬유질을 풍부히 섭취해서 이러한 체내에 불필요한 영양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비만도 없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 날렵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커밍스 박사는 뭐라 했냐면 당뇨식 치료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NRC 식사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식입니다. 생식. 아시겠어요? 우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어떤 거냐 이게. 그게 살아있는 먹을거리 생식입니다. 생채식, 자연식, 밥상이에요. 조리를 최소화한 거예요. 가능하면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그대로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잉여 노폐물들을 분해 배출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 몸은 망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뇨병이 고민 걱정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머니 걱정인 사람, 남편 걱정인 사람, 마누라 걱정인 사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합병증의 진행 무서움. 제일 먼저가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시력이 잃는 거죠.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장님이 됩니다. 또 족부괴사, 발도 썩고 여기저기 썩기 시작해요. 이거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에 예방하라. 섬유질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 이게요. 그럼 섬유질 풍부한 음식이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어. 살아있는 먹을거리 생식이 가장 좋고, 또 굳이 꼭 얘기하면 뭐라냐면 잡곡, 땅속 근과류, 채소, 과일, 야채, 그 다음에 해조류, 그 다음에 검은 콩, 브로콜리, 배, 호박, 땅콩, 버섯, 미역, 해조류, 이런 것들을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것을 살아있는 채로 지지고 볶고 튀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살아있는 채로 수분을 제거. 왜냐하면 수분을 제거하면,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을 제거해서 그걸 가루로 빻아서 만든 게 생식이에요. 그걸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면, 이렇게 생식해서 배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94종 이상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것들을 수분을 빼고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빻으니 얼마나 섬유질 덩어리. 그러니까 똥이 부룩부룩 잘 나와요. 똥이 엄청나요. 먹는 거는 요만큼 먹는데 똥이 막 한 사발씩 나와요. 몸 안에 약 2.7kg의 그런 똥들이 그냥 다 나와버려요. 또 소장에 붙어있던 대장에 붙어있는 그 똥덩어리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지, 날렵하고 야생동물처럼. 아시겠어요? 그리고 배합 비율을 달리해 먹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배합 비율을 달리해 먹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생긴 대로 오장육부의 기능과 활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과 활성도를 거의 비슷하게 80% 수준으로 맞추라 이거예요. 뭘로? 음식의 배합 비율로 그걸 맞추라 이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많이 놓고 기능이 활성화된 건 좀 적게 해서 이 조시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합 비율을 맞춰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약 먹는 걸 줄이고 건강한 삶의 지혜를 가지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루 한 끼 생식으로. 무병장수의 비결. 하루 한 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으로 바꿔라. 섬유질이 풍부한 이러한 생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을 일단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설사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심히 하루에 한 끼 또는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당뇨병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하루 한 끼 식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삶의 지혜를 갖자라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병,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들은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예방하거나 치유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는 식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이러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배합 비율이 맞는 생식으로 먹어라 이게.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서양 의사들도 벌써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알면 뭐예요? 1톤에 아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바꾸세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 한 끼 식습관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